박수홍 씨가 큰 논란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박수홍 김다혜 공항 민폐 논란에 묵묵부답이다. 딸 눈물에 비행기 하차를 번복했다. 이른 아침부터 박수홍 씨에 대한 좋지 않은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최근 박수홍 씨는 친형 부부와 소송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 갑자기 박수홍 씨에 대한 이런 여론이 급진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을까요?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논란이 하나 있었는데, 자, 보면 한 네티즌이 박수홍이 내렸다 탔다, 대한항공 1시간이나 지연됐다라고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불과 얼마 전입니다.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이 1시간가량 지연되었다. 바로 박수홍 가족 때문이었다. 하차 의사 번복과 수화물 재처리로 출발이 늦어졌다. 박수홍 아이의 물음이 멈추지 않아 항공기에서 내리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탑승 포기 절차에 따라 위탁 수화물을 항공기에서 내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아이의 울음이 멈췄다. 박수홍 가족은 다시 탑승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대한항공이 재탑승을 허용했고 수화물을 싣는 작업을 다시 진행하였다. 결국 박수홍 가족은요, 이날 딸을 동반하여 미국 괌으로 향하는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하차의 번복과 재탑승으로 인해 무려 1시간 동안 비행기 이륙이 지연이 되었고, 동일한 항공편을 이용하는 다른 승객들이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에 박수홍 씨 가족의 민폐 논란이 항공사 측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이 오전 기사가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박수홍 씨 측과 대한항공 측은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합니다. 박수홍 씨 사태가 23일 날 벌어졌어요. 23일. 그러면 26일 제가 영상이 올라가는 시간대 기준으로 봤을 때 26일이면 3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3일이나 지났음에도 어떤 공식 입장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 기사가 올라오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박수홍 씨의 사과문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볼게요. 비행기 지연 논란 사과. 딸이 울어서 내리려다 번복했다. 나의 무지함이었다. 이 박수홍 씨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이렇게 뉴스 기사에 실려 있는 것처럼 아이를 안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행복한 가족 여행을 꿈꿨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사과문도 뒤늦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SNS를 통해 비행기 출발 과정에서 저희 가족으로 인해 지연 출발 문제가 발생을 하였다.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큰 불편함을 드렸다. 항공사 관계자분들께도 피해를 드렸다.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착석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울었다고 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시 탑승하자마자 이 착석하지도 못할 정도로 아이가 너무 울어서 당황한 나머지 미숙한 판단을 하게 되었다. 왜냐면 괌까지 가려면 한 10시간 가지 않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아이가 계속 울면 승객분들에게 더 큰 피해를 드릴 것 같아 당초 내리겠다는 의사를 전달드렸다. 근데 기내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그러니까 이때는 이거죠. 수화물을 비행기에서 다시 내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그 기간 중 아이가 또 울음을 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다시 비행기 타고 가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거죠. 이로 인해서 다시 한번 보안 검사를 하고 시간이 크게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을 박수홍 씨가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항공 관련 절차에 대한 저의 무지함으로 일어난 일이다.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있었어요. 내용을 살펴보니 비행기를 그동안 수도 없이 타보셨을 텐데 어떻게 아직도 무지할 수 있냐? 일반인이었다면
1시간이나 저렇게 대기하게 해줬을까?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내린 적이 없어서 안에서 내리겠다, 다시 타겠다 해서 몰랐다는 말이네. 내리겠다고 한 순간 공항 직원들이 비행기 아래 화물칸에 허리 숙이고 들어가서 땀을 뻘뻘 흘리며 짐 빼고 있는데 다시 탈래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짐을 다시 넣게 만들었다는 이야기 아니냐. 승객들의 짐은 어디 선반 위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벽돌 쌓듯이 가방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거라서 그 중에 하나를 빼려면 전체 짐을 다 빼고 다시 쌓아 올려야 한다. 이 과정에 승객 짐이 아닌 게 끼어들까봐 짐 하나하나 보안검사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일단 내리겠다고 해서 짐을 뺀 순간 다시 태워주면 안 되는 거다. 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번 박송씨 사태가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많은 인력과 너무 많은 피해를 야기시켰다라는 많은 대중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놀라운 건 이런 기사입니다. 박송씨 비행기 지연에 내부 영상까지 떴다. 죄송합니다 라며 연신 사과하는 모습, 아이의 울음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다. 보면은 박송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 승객분들에게 막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면서 이렇게 숙여 사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가 일단 비즈니스석이고요. 지금 시점으로 괌을 대한항공으로 비즈니스로 만약에 간다. 제가 찾아보지 않았지만 수백만 원입니다. 한 사람당. 이 가족으로 계산을 해보면 1,000만 원 이상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박송씨가 이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사는 연예인이다 보니까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왜 그런지 좀 이 영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박송씨가 기내에서 승객들에게 연신 사과하는 모습이 있었다 라는 말과 함께 저 영상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박송 아저씨가 죄송하다고 인사하셨다. 이코노미 분들은 영문도 모르셨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영상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연신 말하는 박송씨의 모습과 박송씨의 딸로 추정되는 아이의 울음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송씨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다. 죄송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더라. 애기니까 우는 건 당연한 건데 프레스티지석이 만석이라서 승무원분들이 더 힘드셨을 것이다. 근데 내리는 줄 알았건만 아이가 다시 잠잠해져서 그냥 가시더라. 이코노미 분들이 힘드셨을 거다. 프레스티지석은 상황을 알아서 다들 잠잠하게 기다렸다 라고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송씨가 타고 있을 이 비즈니스석이죠.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그건 막 수천만 원 하니까 그건 뭐 빼놓는다 치더라도 그걸 제외하고선 프레스티지석, 그러니까 비즈니스석이 가장 비쌉니다. 한 사람당 수백만 원의 금액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코노미석이 보통 이제 가장 저렴한 일반석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이코노미석이 굉장히 좁아요. 괌까지 가려면 최소 10시간은 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미 출발도 전에 1시간 동안 그 좁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수백 명의 승객이. 그러니 이 상황을 모르는 객석에 있는 분들은 답답했을 거고, 박송씨는 프레스티지석에 있는 분들에게 사과는 하긴 했지만 이 비즈니스석도 불편했겠지만 여긴 넓고 편안한 말이에요. 좌석 자체가. 그냥 앉아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코노미석에 있었을 일반석 분들은 얼마나 답답했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댓글을 보면 그래 아이가 울 수도 있고 부모는 편했겠냐, 사과를 했으니 이해가 되는데 내린다고 했다가 재탑승했다가 저게 무슨 자가용 마냥 할 수 있는 거냐, 만약 내렸다면 다음 비행기를 타는 게 맞지 다시 타는 게 맞냐, 연예인이 벼슬이냐, 일반인이었다면 아이 운다고 해서 내렸다가 재탑승 안 될 것 같다, 진짜 유난이다, 제주도를 갔다면 도착했을 시간이다, 엄청난 비판이 나옵니다. 그 배경에는 박송씨가 연예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냐, 무려 비행기 탑승 번복이 1시간이나 지연이 되었고 우리가 유심히 바라봐야 할 점은 박송씨의 사과문이 좀 늦게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23일 날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당일날 그 사과문이 만약 올라왔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 건지 뭐 큰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했는 건지 해석이 다 각자가 다릅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건 연예인으로서 공인으로서 이런 민폐를 끼쳤다면 짧은 사과문이라도 올렸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사건을 저격하는 폭로글이 나오니까 박수홍 씨가 사과문을 올렸다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실제 여기 보면 직원분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박수홍 씨의 수화물을 다시 내렸다가 실었다가 요즘 아직도 더운 거 아시죠? 특히 활주로는요 아스팔트 열기 때문에 30도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직원분들이 또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있는 모습들이 또 공개가 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게시물에는 박수홍 씨의 수화물을 찾는 직원들의 모습이 사진으로 찍혔고 연예인 특권이냐? 박수홍 실망이다. 일반인 같으면 절대 안 됐을 일이다. 호감으로 생각했는데 비호감이다. 아이가 울었다고 저런다고? 실화냐? 가짜 아니냐? 연예인이라고 저렇게 행동하면 더 민폐 아니냐? 대중들의 분위기는 연예인 갑질을 했다 이겁니다. 제가 봐도 좀 아쉬운 선택이긴 했어요. 그냥 내리고 그 다음 비행기를 빠르게 탔다면 조금 나았을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참 아쉬운 대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댓글 반응은 좋지 못해요. 연예인 딸이 거의 뭐 천재지변이네. 이런 게 가능한지도 몰랐다. 재탑승에 대한 타당한 사유냐? 1시간 지연에 대한 승객 전체에 대한 보상을 해라. 1시간 지연시킨 승객들에게 보상을 해라. 실제로 비행기가 연착하게 되면요. 뭐 보상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이거 굉장한 피해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는 실제로 비즈니스적으로 사업차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비행기 시간에 따라서 미팅이 잡혀 있을 수도 있고 중요한 계약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다 보상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보니까 하차 번복이 가능했다라는 단독 기사가 또 올라옵니다. 박수홍 씨를 옹호해주는 기사인 것 같아요. 대한항공 측에서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하차 번복 가능하다. 지연 코드에는 승객 하기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이 논란이 커지다 보니 대한항공의 일반적인 하계 의사 번복 규정과 해당 항공편의 지연 사유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대한항공 측은요, 관련 규정상 승객이 기내에서 하차 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로 항공기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의사를 번복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수홍 씨가 내릴게요 했다가 다시 탈게요 했잖아요. 한 번 내리겠다고 한 승객이 다시 탑승할 수 있냐? 특혜 아니냐라고 했지만 박수홍 씨가 직접 밝힌 당시 상황에 따르면 항공기 밖으로 나갔다가 탑승한 게 아니라 기내에서 하차 의사를 전달하고 대기하다가 아이가 진정되자 번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한항공 측은 승객이 실제 항공기 밖으로 나가지 않은 상태라면 하차 의사를 번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를 하차하겠다라고 밝혔다가 철회했다라는 사실만으로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재탑승, 특혜 의혹에 휩싸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항공편이 지연된 건 사실이고요. 무려 70분이 늦어졌습니다. 근데 대한항공 측에 따르면 당시 항공편에는 승객 관련 업무를 포괄하는 어떤 코드가 적용이 됐다고 해요. 상황이 적용된 거죠. 거기에는 홍보, 고객 편의, 승객 식사 제공, 분실물 처리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승객의 하차로 인한 기내 검색 실시 역시 지연 사유 중 하나, 정상적 절차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객에게 하차 의사가 전달이 되면 위탁됐던 수화물들, 캐리어나 짐들을 내리는 작업이 시작될 수 있고 의사를 번복하게 된다면 다시 수화물을 싣는 등 추가적인 절차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항공 측이 공식으로 발표한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일반인들도 내 아이가 운다거나 내가 뭔가 공황장애가 왔다거나 그냥 내가 가기 싫어졌으면 비행기에서 완전 이탈하기 전에는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했다가 가능하다라고 입장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박수홍 씨가 잘못한 게 아니라
대한항공 측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으니 가능하다라는 거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됐건 대중들의 반응은 나는 10분 반 지연돼도 항공기가 출발해서 열받던데 악용하는 사람 많겠다. 벌써 제가 했던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항공 공식 답변이니까 이제 비행기 제 시간에 출발은 무조건 힘들겠네. 다시 타겠다. 출발하겠다. 필수가 되겠다.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되냐라는 분들이 많아요. 뭐 실제로 법적으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건 대한항공 측의 입장이니 이 비행기 타시는 분들 잘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박수홍 씨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기에서 이 사건이 더 커질 수 있나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매우 나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박수홍 씨에 관련된 사건이 이것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검찰에선 오히려 징역 10개월의 구형을 낸 바 있습니다. 구형을 낸 것이 확정이 되진 않았죠. 하지만 검찰 측에서 구형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결론적으로 검사가 판단해야 하는, 그러니까 물론 검사가 민사소송도 담당할 수 있겠지만 10개월이라는 징역형을 구형했다라는 것 자체가 민사가 아닌 형사상의 재판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박수홍 씨의 형수가 징역형이건 벌금형이건 나오게 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아, 남편은 이미 징역형을 수년 선고받았죠. 근데 아내에 대한 형수까지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형사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요, 박수홍 씨가 진행하는 이 98억 원의 소송에 굉장히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박수홍 씨가 친형부부에 대해서 제시한 98억 원의 손해배상, 횡령죄에 관련된 부분이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피의자가 되는 겁니다. 박수홍 씨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 피의자들이 둘 다 박수홍 씨와 관련하여 유죄 판결이 나게 된다면 이것이 굉장히 98억 원 소송에 있어서 불리하게 흘러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형수가 무죄 판결을 받고 박수홍 씨 친형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나왔지만 만약 무죄 선고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박수홍 씨가 주장하는 98억 원의 횡령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재판부에서 굉장히 허무맹랑하게 바라볼 필요가 커요. 아니, 형수가 명예훼손했다라고 했는데 허위사실도 아니었고, 친형이 굉장히 이 사건과 밀접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혐의가 없다라고 나오면 박수홍 씨 측에서 주장하는 이 9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손을 들어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별개의 사건이라고는 보지만 큰 틀에서는 관련 사건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이 소송들의 승패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든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예상이 듭니다. 이 가운데에 박수홍 씨와 김다혜, 이 두 사람은요, 이 따님과 함께 출연하는 유튜브를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진짜 최종본 업로드다라며 열심히 사는 모습이 공개가 되어 응원을 받고 있고요. 그뿐입니까? 두 사람의 딸은요, 광고 17개에 이어 부부 홈쇼핑마저도 전체 매진이 나며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생후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 제이가 광고 17편을 촬영을 했고 부부가 홈쇼핑 방송을 하여 완전 전체 판매, 완판을 이끌어냈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이 승승장구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는 굉장히 헛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 때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박수홍 씨가 결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많은 기사와 많은 자료들에 의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살펴보다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박수홍 씨가 결국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박수홍 씨의 모친 지인숙 씨의 인터뷰가 재조명됐지 않습니까?
누가 보기에도 괜찮은 여자라고 말했었던 여자친구가 헤어지게 만들었고, 서로 마음이 맞아 같이 여행도 다니며 오순도순 살 수 있는 여성이면 된다 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전히 박송 씨의 이 여자친구 문제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박송 씨와의 갈등이 횡령이 아닌 여자친구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논점 흐리기를 당시에 했었다라는 말도 나왔고요. 나아가서는 이 박송 씨의 이미지를 깎기 위해 여자친구를 공개해버렸고 93년생이라고 못을 박으며 박송 씨와 나이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어린 여자에 홀려 가족을 팽개치려는 아주 몰상식한 인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렸다라는 의구심도 받아왔었다라는 말까지 쏟아졌던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김다희 씨가 누구보다도 박수홍 씨 옆에서 남편을 응원하며 토끼 같은 자식도 출산하여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그 당시 때 여론이 사실이 아니었구나, 그런 주장이 맞지 않았구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박수홍 씨의 친부의 행동은 괴기스럽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116억의 횡령? 내가 했다 라고 나서기도 했던 거죠. 자, 이 당시 때 박수홍 씨의 친형이 횡령 관련된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입니다. 서울 서부 지방검찰청에 친형 박진홍 씨와 대질 조사를 위해 함께 출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부친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했는데 아버지가 횡령 혐의를 자수했잖아요. 큰아들의 횡령 혐의를 굉장히 부인하며 매스컴에 대고 부모 형제를 도둑 취급을 했다. 자기 형은 모닝을 타고 다녔다. 박수홍이 도둑놈 아니냐. 다리를 부러뜨리지 못한 게 아쉽다. 그게 무슨 아들이냐. 박수홍이 번 돈 지가 실제로는 얼마 안 되었다. 돈 번 건 아파트 세 채를 산 게 전부다. 큰아들이 수백억의 부동산을 소유한 건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그런 것이다. 이 당시 친형은요, 서울 마곡동 일대에 상가만 8채 이상을 보유했고 부동산 가치만 200억 원, 임대료도 매달 수천만 원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박수홍 씨의 아버지는 형이 그 건물에 대해 박수홍과 두 사람이 절반씩 가지고 있으며 이 상가들은 친형 부부가 대부분을 가지고 있고 박수홍의 명의는 없다라고 나중에 반전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 아버지는요, 횡령은 내가 했다. 큰아들이 했다라는 거 내가 현금으로 뽑아서 한 달에 3, 4천만 원씩 30번, 40번 갖다 줬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요,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친족상 도래를 이용하여 박수홍의 아버지가 큰아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려고 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친족상 도래라는 건 사촌 이내의 인척,